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소장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익률의 진실, 임대주택의 수익률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 물건인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는 물건인지 과감없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임대주택의 진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의 진실. 임대주택의 진실은 오늘 이제 얘기 드릴 부분은 저는 상가주택, 원룸주택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자, 첫 번째는 우리 임대주택, 어떤 위치의 임대주택을 구입해야 되는지, 실제로 이거를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임대주택은 제가 1번에 써놨듯이 직주 근접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현재 이 근접보다는 뭐 신축이나 아니면 옵션 상황, 외관 모양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건물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1, 2년만 임대할 게 아니고 5년, 10년, 20년까지 가는 건물이잖아요. 당장 모양이 이쁘다고 사면은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임대 놓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근접해야 돼요. 우리 임대 타겟층들이 살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아니면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라면 이런 곳에서 매우 근접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뭐 저희는 대학 가니까 이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은 충북대학교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담벼락이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자리예요, 거기가. 뭐 당연히 뒤쪽 라인에 와도 뭐 임대 놓는데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청주에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부동산을 자주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임대 경력이 많아서 뭐 학생들이 연계해서 들어오거나 뭐 이런 분들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청주가 아닌 타지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 또 원룸주택을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보실 때 다른 거보다는 학교면은 학교 얼마나 근접해 있냐, 그 근접도 그냥 학교 담벼락 밑에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5년, 10년이건 솔직히 임대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장 신축인 거, 옵션, 외관 모양 이거 보고선 임대주택 매수하시는 분들은 당장 1, 2년 임대 놓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5년, 10년 지났을 때는 팔기도 어렵고 매우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사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세 차익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참 드리기가 껄끄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신축 매매 나오는 거를 저희가 많이 이제 물건 접수를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비쌉니다. 일단 매우 비쌉니다. 임대료라는 거는 솔직히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기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청주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30에서 35만원 선에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포함일 거고요. 우리 임대주택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난다 해서 임대료가 40만원, 45만원 되는 일이 있을까요, 과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아주 빡신 임대료를 책정해 놓고 수익률도 9%, 10% 이 정도를 주고 매매가가 나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니까 여기 청주, 뭐 대구, 원주 많죠. 12억 5천이 뭐 평균가더라고요, 신축은. 12억 5천 주고 사셔가지고
5년 있다가 14억, 15억에 파실 자신들이 있을까요, 과연?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신축 사시면은 시세 차익은 노리시면 안 됩니다. 오래 보유하시고 계속 이제 월세 연금 개념으로 가지고 계실 분들은 괜찮겠지만 차익을 보고 파신다는 개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차익 보시려면은 지금 한 3, 4년 전에 준공해 놓은 8, 9억대 나오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 중에 괜찮은 걸 고르세요. 이런 물건들은 일단 현재 지금 매매되고 있는 신축 물건들이 12억대라는 걸 감안하면은 일단 내 투자금 손해는 안 볼 수 있다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1, 2년 된 거, 뭐 많게는 3, 4년 된 것까지만 고르셔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임대주택에 투자를 하는 꼴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직주 근접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지도를 이제 띄워 놓을 건데, 경북대학교를 한번 띄워 놓겠습니다. 저 경북대학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 띄워 놓고 제가 찍어 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위치가 임대가 잘 나갈지. 경북대학교 근처 사시는 분들, 혹시나 제가 찍어드린 곳이, 여긴 진짜 임대가 안 나가는 곳이다 생각을 하시면은, 싫어요 눌러주세요. 팍팍 눌러주셔도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위치만 찍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히 나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솔직히. 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지도를 네이버 지도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지금 펼쳐놓은 상태고요. 자,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요. 자, 보니까 경북대학교 정문이 지금 요 위치인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이 어디든지 똑같아요. 이 경북대학교 뿐만이 아니고 충북대나 경북대, 뭐 전라도에도 대학교들이 있고, 뭐 서울 경기에도 대학교들이 있겠죠. 이런 위치들, 이런 대학교들의 임대가 나갈 위치는 솔직히 똑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 라인 보이시죠? 도로 라인. 도로 라인 보면서 바로 앞에 있는 담벼락이 바로 보이는 이 위치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담벼락이 보이는 이 위치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 쭉 갑니다. 계속 담벼락이 있는 이 위치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쭉 봐도 다 원룸 주택이에요. 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위치들은 임대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겁니다. 자, 쭉 있죠? 쭉. 자, 특히나 지금 보면은 정문 쪽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입구가 몇 군데 보였어요. 이렇게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런 지역은 실제로 임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데는. 자, 여기도 또 문이 있네요. 이렇게 입구 부근. 그리고 입구 부근 아닌데라도 이런 부근들 지금 여기 뭐 경대 아파트나 뭐 이렇게 세븐일레븐이고 쭉 있죠. 여기도 동문이 있네요. 어쨌든 입구가 아닌 지역에도 실제로 학교 담벼락에 보인다는 거는 임대 걱정을 솔직히 안 해도 된다고 딱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동문이 있었죠? 동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뒤쪽도 지금 다 원룸촌 같아요. 원룸촌인데 아마도 여기 뒷블럭, 이 도로 하나 보이시죠? 작은 도로. 이 작은 도로까지만 가도 임대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공실 있을 겁니다, 이 지역. 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기숙사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블럭, 두 블럭 뒤에만 가면 일단 공실이 있어요, 거의. 당장 최근에 저어놓은 신축은 없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신축도 5년, 10년 지나면 기축되는 거니까요. 공실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북대학교건 어느 대학교건 담벼락이 보이는 그 위치에 건물을, 그러니까 우리 주택을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5년이건 10년이건 임대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혹시나 뭐 팔라고 내놨을 때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나가도 임대가 안정적이니까 수익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 수익형 부동산을 지금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축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축들은 지금 여기 경북대나 우리 충북 쪽이나 신축들은 아마 이쪽 제가 말씀드린 담벼락 라인에 나오는 데가 없을 겁니다. 거의. 왠가 하면은 이미 대학교가 생길 때 초창기에 여기는 다 만들어졌던 곳이에요. 질 수 있는 땅들이 뒤쪽에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앞쪽으로 제가 지금 짚어드린 이 앞쪽 라인이 나온다고 치면은 땅값이 비쌉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매가가 제가 말씀드린 12억 이상이 나올 거예요. 시세 차익은 보지 않으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분들은 사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세 차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조금 권해드리는 추세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일단 지도상에 제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를 뭐 대략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중요한 이제 수익률의 진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수익률의 진실은 지금 이 부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수익률의 진실에 대해서는. 자,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수익률의 진실.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임대주택을 보시는 분들, 지금 제가 이거 띄워놓은 거는 단순히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주택을 기준으로 띄워놓은 거고요. 방이 15개짜리, 방이 15개짜리 기준으로 제가 이 세팅을 지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익률 표를 이제 부동산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수익률 표를 받아서 오실 거예요. 거기에 투자 금액 대비 몇 프로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2억 정도 투자했을 때 10%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실수령금이 한 18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럼 이 180만 원이 실제로 다 나한테 남는 금액이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남는 줄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또한 이거를 설명 안 해주는 곳도 또 있더라고요. 자, 얼마가 빠지는지 아셔야 됩니다, 솔직히. 만약에 180 정도의 수익이 났다 했을 때 얼마가 빠지냐 계산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타 비용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게 있어요. 관리비 나갑니다. 관리비. 관리사무소가 없는데 무슨 관리비가 나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리비 청소해야 됩니다. 계단 청소, 분리수거 해야 되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원룸주택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하실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가겠습니까? 관리업체에다 맡겨야 되는 관리업체 비용이 나가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책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비가 또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28만원, 그냥 30만원이 나간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인터넷 비용. 우리 원룸 건물들은 호실 하나하나마다 뭐 3만원씩 이렇게 내는 건 아니고요. 호실당 12,000원 정도의 인터넷하고 TV 비용을 별도로 이제 통신사에 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학가 근처의 원룸이라고 가정해서 지금 책정을 한 거예요. 대학가 근처 원룸 중에 인터넷이랑 TV를 안 넣어주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TV를 안 넣어주셨으면은 아마 지금 임대를 전혀 공실이 많을 거예요. 전혀는 아니고 공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비용 호실당 12,000원씩 해서 15호실 잡으면 18만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도요금. 수도는 우리 원룸 건물들 계량기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나눠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세 안에, 여기 지금 청주 지역은 월세 안에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월세 안에 수도요금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주인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제가 1년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1년치를 계산해 봤더니요, 한 호실당 8,000원 정도 쓰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8,000원 곱하기 15호실에서 지금 12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전기, 자 미니멈으로 잡은 거고요. 일단 2만원 나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조금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뭐 만원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자 요렇게 나온다 치면은 실제로 60만원이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수익률 10% 정도에 180 나온다고 샀는데 추가 지출이 60만원 발생했습니다. 120을 실수령 하시게 되겠죠. 뭐 그래도 일단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관리업체에 맡겨서 실제로 스트레스 안 받고 120 정도 번다 이러면은 솔직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도 안 맡기시고 노동은 노동대로 하면서 그 정도 금액 투자해서 120 받는다, 요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의 진실은 기본적으로 이 기타 비용들을 안 알려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안 알려주더라도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수익률표를 딱 받으시면은 간단하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억 이하 물건은 되도록이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3억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3억 정도 투자하면은 실제로 실수령이 거의 280만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60만원 빠지는 거랑 우리 1억대 중반, 그러니까 뭐 1억 5천 2억 투자해서 60만원 빠지는 거랑은 체감상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빨리 시작하지는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세 차익을 노리기가 쉬운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어려우니까 월세 수익이라도 안정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더 투자 규모를 한 3억대 이상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건물을 매수를 하세요. 그래야지 관리되는 이 기타 항목 빼고도 내가 좀 쓸 만큼 벌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엑셀을 하나 띄워놓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 차이가 나는지 뭐 그냥 간략하게 예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표가 보이시죠? 이거 실제로 제가 최근에 받은 물건이고요. 보시면은 실구입자금, 실투자금이 매매가가 12억 5천짜리거든요. 이거 실투자금이 1억 6,500입니다. 혹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나쁘지가 않아요. 9.77%. 한 달에 1억 6천 정도 투자해서 134만원을 가져간다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물건입니다. 1억대 투자에 나오는 그런 물건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 영상에 안 올립니다. 이런 물건들은. 이거 나중에 솔직히 전세 하나만 나간다 쳐도 휘청휘청 하실 수 있어요. 소액을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더 여력이 크게 지금 안 되시니까 요 정도 투자하시는데, 전세 9천만원짜리 1억짜리 이런 거 나간다 하면은 어떻게 메꾸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진짜로. 게다가 지금 보시면 1억 6,500에 134만원이 나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타 비용 일단 빼셔야 될 거. 자, 이거 엘리베이터 있는 물건이거든요. 기타 비용 빼봤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 74만원 실수령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74만원 돈 아니냐. 이것도 뭐 5%나 5.4%나 되는데 괜찮지 않냐. 얘기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비, 진짜 꼭 나가야 되는 거, 관리비, 인터넷, 수도, 그리고 공동전기, 딱 요것만 뺀 겁니다. 여기서 뭐 더 나가야 되는지 그렇죠, 모르시니까 이런 걸 사시겠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형 원룸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월세 1년 계약합니다. 그럼 1년 있다가 세입자 바뀌잖아요. 이게 호실이 16개짜리 호실 물건이에요, 지금. 1년 있다가 세입자 바뀌는데, 그 그러니까 전환율이 7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산수가 바로 안 되니까요. 16개 중에 11개는 세입자가 1년 있다 바뀐다는 겁니다. 자, 1년 있다 세입자 바뀔 때 중개수수료 나갑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혹시나 집을 더럽게 쓰면은 도배 장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배 장판을 떠나서 원룸 주택들, 학생들이 있는 원룸 주택들은 청소를 기본적으로 또 해줘야 돼요. 방 청소를. 방 청소비 추가됩니다. 그러면은 이 74만원이 진짜 다 내 돈일까요? 뭐 지역마다 중개수수료도 틀릴 거고, 뭐 도배 장판 비용도 틀리겠지만, 이거 다 썼다가는 실제로 매년 내 돈을 많이 꼬라 박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6년, 10년 보유해서 내가 저 12억 5천보다 더 받고 팔 수 있냐? 참, 이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12억 5천보다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받지 못합니다. 이거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내시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은 차액 보고 팔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신축이라고 이런 거를 덥석덥석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솔직히. 참, 제 영상을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이 임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한번 하시고선 다시는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또 하셔야 되니까 이런 조금 위험한 물건은 건들지 마시고, 그리고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3억 이상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억 이상의 투자 수익률, 연수익으로 12% 이상 나오는 거 사셔야 됩니다. 투자금 3억 이상의 12% 이상. 솔직히 투자금 3억에 12% 나오는 거 사시면은 관리비 제하고 10% 정도 남는 거예요. 이런 걸 사셔야 돼요. 12%보다 떨어지는 거 사시면은 후회합니다. 자, 제가 바로 이제 요약 브리핑 다시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요. 요약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뭐 외부에서 촬영은 안 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짚어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제 말이 뭐 100% 맞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뭐 100% 맞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다 틀리다 보다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거, 매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타깃지역, 타깃층이 있는 아주 초근접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단 지역에 있는 원룸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깃층이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에 아주 초근접 물건을 사면 실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솔직히 아까 제가 뭐 금액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본전도 못 찾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한테 찾아오시는 손님들께는 되도록이면은 한 3억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 요렇게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1, 2억대 투자하시는 분들은 호실이 좀 적은 그런 부분을 투자하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비가 덜 나갈 수 있는 물건들 찾아보면 은근히 있어요. 1층에 상가 있고 2층에 뭐 원룸이나 투룸 2개, 3개 정도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짜리 그런 조그만한 상가주택 그걸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관리할 항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는 실제 수익률 써놓은 게 다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15호실 기준의 원룸 주택을 가지고 알려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제 나름대로는 유익한 정보를 좀 드리고자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